재개발 빌라 3억에 샀는데 나중에 6억을 더 내라고 합니다. 게다가 10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럴 줄 알고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몇 단계야? 분담금이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대충 알고 시작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개발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두 번째, 내가 얼마 넣어서 얼마 버는지 계산하는 방법. 이거 알면 어떤 재개발 매물을 봐도 이거 들어가도 되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처음 보시는 분들, 매물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조합 설립이 완료됐다, 관처가 예정이다, 프리미엄이 5천이다, 초투가 1억이다.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재개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재개발은 어느 단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지고 숫자 계산을 모르면 수익이 나는지 손해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오늘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7단계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둘째, 돈 계산법 6가지 공식. 이거 알면 이 매물 수익이 나는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먼저 재개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볼게요. 재개발은 총 7단계를 거칩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점부터 꼬린까지 7개의 관문이 있어요. 앞쪽 관문에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기다림이 길고 불확실합니다. 뒤쪽 관문에서 들어가면 비싸지만 확실하고 빨리 끝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1단계 정비구역 지정. 맨 처음입니다. 이 동네 재개발해도 됩니다. 허가받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아직 조합도 없습니다. 투자할 수는 있는데 리스크가 제일 높습니다.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2단계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할게요 하고 정부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매물에 조합 설립 완료라고 써있으면 이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단계 사업 시행 인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예요. 몇 동을 지을 건지, 몇 층까지 올릴 건지, 어떤 평수를 넣을 건지 이게 다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업이 진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내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네 번째, 관리 처분인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누가 뭘 받을지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내 빌라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이게 감정가고요. 내가 새 아파트 받으려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게 분담금입니다. 관리처분 전에는 분담금이 예상이에요. 관리처분 후에는 분담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전후로 프리미엄이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처 전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싼 거고요. 관처 이후에는 확실하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5단계 이주 및 철거입니다. 조합원들이 집에서 나가고 건물을 부십니다. 이때 이주비가 나와요. 보통 대출 형태로 받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온 겁니다. 사업 취소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6단계 착공입니다. 새 아파트 공사 시작입니다. 삽 들어가는 거죠. 공사 기간은 보통 3에서 4년,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 매물은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근데 확실하잖아요. 마지막 준공 및 입주입니다. 완성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개발 투자의 꼬린 지점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정비구역 지정, 허가만 난 것이고 리스크가 가장 높다. 2단계 조합 설립인가, 조합이 결성되었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높다. 3단계 사업 시행인가,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리스크가 약간은 있다. 관리 처분인가, 분담금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는 리스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단계 이주 및 철거. 이제 이사하고 이사비 대출해주고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6, 7단계 착공과 준공과 입주. 중요한 건요, 앞 단계일수록 싸고 뒤 단계일수록 비쌉니다. 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싼 것이고 리스크가 낮으면 비싼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앞 단계가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앞 단계는 5년, 10년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뒤 단계는 그거보다는 훨씬 짧게 기다려도 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돈이 오래 묶여도 상관이 없으면 앞 단계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 뒷 단계를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제 단계는 알았으니까 돈 계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서 사는 건 보통 다세대입니다. 이 물건을 볼 때 먼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쓰는 공간입니다. 벽 안쪽, 내 집만의 공간. 왜 중요하냐면요, 전용 면적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수가 달라집니다. 구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전용 60제곱 이상이면 큰 평수, 40제곱 이하면 소형 평수. 둘째, 전세가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 1억 5천이라면 내가 실제로 넣는 돈은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초투입니다. 초기 투자금의 줄임말이죠.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빼면 그게 바로 초투입니다. 전세가가 높을수록 초투가 줄어듭니다.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웃돈이에요. 이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내가 더 얹어서 주는 돈. 여기서 실제 가치가 뭐냐면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는 관리처분 때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공식 가치예요. 아직 관리처분 전이라면 정확한 감정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감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미엄은 매매가에서 예상 감정가를 뺀 가격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인데 예상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이면 프리미엄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5천만 원이 내가 웃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프리미엄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낮다는 건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높거나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 시장에서 이 구역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리스크가 높으니까 싸고 리스크가 낮으니까 비싼 거. 아까 단계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공부해서 적정 프리미엄인지 판단을 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제 나중에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용어 3가지,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총투 하나씩 풀어볼게요. 조합원 분양가는 뭐냐면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조합원이 내는 가격입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겠죠.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는 8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의 혜택이에요. 그럼 내가 8억을 다 내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감정가가 나와요. 아까 말한 그 감정가, 내 빌라 감정가가 2억이라고 해볼게요. 이 2억이 권리가액 이라고 불려집니다. 조합에서 인정해주는 내 물건의 가치.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 감정가를 뺀 금액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억에서 2억을 뺀 6억이 추가 분담금이 되는 것이죠. 즉 내가 6억을 더 내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 시세가 만약 12억이라면 12억에서 총투에 해당하는 6억 5천을 제외한 5억 5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이 뭐냐면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마진은 새 아파트의 예상 시세에서 총 투자금을 뺀 금액인데요. 아까 새 아파트 시세가 12억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6억 5천을 뺀 5억 5천이 안전마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율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안전마진에서 총투를 나누고 100을 곱하면 안전마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5억 5천이라는 안전마진에다가 6억 5천이라는 총투를 나눠서 100을 곱하면 약 85%가 나오는데요. 안전마진율 기준은요, 30% 이상이면 안전하고 50%가 넘으면 좋은 투자처, 30% 미만이면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안전마진이 중요하냐면요, 시세가 예상보다 안 오를 수도 있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버퍼가 있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참고로 실제 총투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같은 부대 비용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핵심 구조만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 투자할 때는 이것도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란에 엑셀 계산기 링크 걸어뒀으니까 다운받아서 숫자를 직접 넣어보세요.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재개발 매물을 볼 때 이 순서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하세요. 먼저 이 매물이 7단계 중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전이라면 리스크가 최상위 대신 저렴하다. 조합 설립에서 관처 단계라면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만 분담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있다. 관리처분 이후에는 분담금도 확정되고 어느 정도 안전하기 때문에 비교적 비쌀 수 있다. 착공 이후에는 거의 확정된 거기 때문에 거의 시세가를 받는다. 내 상황에 맞는 단계를 고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물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을 통해서 내가 몇 평을 받을 수 있는가, 전세가를 통해서 초투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넣을 돈, 초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초투, 프리미엄은 매매가에서 예상 감정가를 뺀 금액. 네 번째로 나중에 넣을 돈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가를 뺀 것이고, 총투는 초투에 추가 분담금을 더한 것이었죠. 5단계는 안전마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 시세에서 총투를 빼서 안전마진 버퍼를 계산을 하고 이게 30%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 이 5단계로 보면 어떤 재개발 매물이 와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역 몇 단계야? 리스크는 어때? 지금 넣을 돈이 얼마야? 나중에 얼마를 더 내야 돼? 안전마진 있어? 수익이나? 이게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복잡하니까요.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 입주. 이게 재개발의 7단계다. 그리고 핵심 공식 6개, 초투, 프리미엄, 추가 분담금, 총투, 안전마진, 안전마진율. 여러분, 공부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뀝니다. 그게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